대불정경 함께 보고 있습니다. 고산비에서는 안거를 지금 이번에 지금 9번째 하시는 게 유일하죠. 그러면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법을 펴기 시작을 했던 마가다국이나 고살라국, 중림정사, 기원정사에 비하면 좀 신생인 장소이죠. 지금 여기에 부호들이 세 부호가 언급이 됐고,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전생의 이야기부터 해서 상세하게 소개가 됐는데, 그렇게 이제 친아들은 아니지만 이 인연이 부호의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인연으로 되었다. 고사카 장자가 전생에는 천상에 있었고, 그 전에는 멍멍이였고, 그 전에는 난민이었고, 그래서 이 부호들이 각자의 동산에다가 승원을 마련을 하고 부처님을 찾아가서 원래부터 외도 수행자들을 500명을 모시고 있었고, 그런데 그들이 세상에 부처님이 출현하셨다, 우리는 글로 간다 그러니까 이 부호들이 따라가가지고 부처님께 가르침을 받아서 수다원과에 오르고 성인의 눈을 열고, 그 다음에 3년 있다가 부처님을 초청했다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길어야 3년인 거니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고산비국에 뭔가 자리를 잡는데, 가시는 길에 또 이제 마간디 가족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고, 바라문 집인데 마간디하고 그의 부인은 또 부처님 만나서 이제 눈을 뜨고 아예 수행자의 길로 모양을 바꾸고, 딸은 부처님 봤을 때 부처님 저분이랑 내 딸이랑 결혼시켜야지, 이렇게 마음을 처음에 일으켰었는데, 그만큼 이제 딸이 우선순위였겠죠. 그러다가 눈 열고 난 다음에는 딸은 아까 숙부한테 맡겼다고 나왔던 것 같아요. 딸은 그냥 맡겨버리고 아예 이제 비구가 됐어요. 아홉 번째 안거를 부처님께서는 이들을 제도한 다음에 고산비로 가셔가지고 9번째 안거를 3명의 부호가 바친 승원에서 머물렀다. 젊은 마간디는 우데나 왕의 첫 번째 왕비가 되었다. 우데나 이제 왕은 이제 고산비의 왕이고, 마간디 이 딸은 또 왕비가 됐어요. 일이 잘 풀렸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그녀의 부모는 출가하면서 그녀를 숙부인 출라 마간디에게 맡겼다. 그래서 우데나 왕은 출라 마간디와 의논한 뒤에 그녀를 왕비로 삼았다. 첫째 왕비가 된 그녀에게는 500명의 시녀와 개인적인 방이 주어졌다. 그 보디 왕자가 이 마간디 우데나 왕하고 마간디로부터 나온 왕자인 건지, 여튼 그때 부처님은 여전히 고산비에서 9번째 안거를 보내고 있었다. 지금 이 젊은 마간디는 이제 왕비가 됐죠. 부처님께 큰 원한의 마음을 먹었다. 자기를 그렇게 어떻게 면박을 줄 수 있냐, 똥에다가 비유하면서 모욕했다. 그런데 이제 뭔가 힘이 생기는 자리까지 갔으니까 어떻게 될런지.
부처님이 고산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마간디 왕비는 매우 어리석고 거칠기 그지없는 주정뱅이들을 불러 모았다. 왕비는 그들에게 뇌물을 준 뒤 부처님을 비방하라고 부추겼다. 다음 날 부처님은 3명의 부호가 초청한 축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도시로 들어갔다. 그때 마간디가 사주한 주정뱅이들이 나타나 여러 가지 폄칭으로 폄하하는 그러한 험담을 하기 시작했다. 이에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에게 가장 수승하신 세존이시여 우리에게 험담을 퍼붓는 이곳에 더 이상 머물면 안 됩니다. 당장 다른 곳으로 가야 합니다. 아난 존자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지 보호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 텐데 부처님께서 아난다여 부처님들은 8가지 세상의 흥망성쇠에 전혀 흔들리지 않느니라. 이 모든 거친 말과 욕지거리들은 7일 안에 사라지게 되어 있느니 더 이상 가지 못하니라. 7일 이상 가지 못한다. 앞에서도 이렇게 나왔었죠. 7일. 저들은 스스로 욕한 악행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인즉 이런 사소한 일에 초조해 하지도 안달하지도 말라. 사소한 일이다. 이런 거 가지고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너는 당황할 필요가 없다. 3명의 부호는 부처님을 자신들의 도시로 초청한 뒤 엄청난 양의 보시를 올렸다. 부처님은 부호들의 승원을 돌아가며 머물렀고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돌아가며 보시를 받았다. 어느 날 코시타라마 승원에 머물렀다면 다음 날은 고사카에게 가서 공양받았고 마찬가지로 계속하여 쿠쿠다와 빠와리카에게 공양을 받았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세 부호는 생각하기를 부처님들은 중생을 편안하게 하고 중생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출가하셨다. 그러니 우리도 이 선행의 결과를 모든 시민들과 골고루 나누어 가져야겠다. 부호들은 모든 시민들로 하여금 선행을 짓는 데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었다. 그 결과 모든 시민들은 자신이 사는 곳에서 보시했다. 또한 그때부터 자선단체가 생겨 보시를 하게 되었다. 어느 정도의 개념일런지 자선단체가 생겼다. 자리를 잡았다. 뭔가 시스템이 이례적인 보시가 아니라 시스템이 생겼다. 자선단체면 상가 이 자선 행위의 대상이 상가에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나눴다. 뭐 그런 의미의 자선단체일지. 승단의 불화. 이 젊은 마간디는 그냥 이렇게 시도했는데 잘 안 됐다. 일주일 이상 가지 않았다. 이걸로 이야기가 끝났고요. 부처님이 고시타 승원에 머물 때의 일이었다. 율장에 정통한 비구와 경장에 정통한 비구 사이에 언쟁이 일게 되었다. 두 사람은 같은 승원에 거처하고 있었다. 하루는 경장에 능통한 비구가 변소에서 볼일을 마친 뒤 공룡으로 빛이 된 그릇에 약간의 물을 그대로 남겨두고 나왔다. 율장에 능통한 비구가 그곳에 들어갔다가 그릇에 남은 물을 보았다. 그는 밖으로 나와서 경장에 능통한 비구에게 벗이여 그대가 이 그릇에 물을 얼마간 남겨두고 나왔습니까? 벗이여 그렇습니다.
그대는 그런 행동이 일종의 범죄에 해당하는 줄 몰랐다 말입니까? 이 계율을 어긴 겁니다. 몰랐습니다. 그릇에 물을 남겨놓는 것은 일종의 범죄입니다. 여기는 계율의 경장이 아니라 율장에 능통해 있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죠. 내가 범죄를 했다면 고백을 통해 그것을 털어내고자 합니다. 자자를 하겠습니다. 대중에게 저의 허물을 드러내겠습니다. 경장에 능통한 비구가 이처럼 솔직하게 말하자 율장에 능통한 비구가 말했다. 잠시 망각하고 의도 없이 저지른 잘못이라면 죄는 되지 않습니다. 계율을 어긴 게 아닙니다. 의도 없이 저지른 것이라면. 율장에 능통한 비구의 말을 들은 경장에 능통한 비구는 자신이 그릇에 물을 남기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율장에 정통한 비구가 의도가 없었으면 범죄가 아니다 증명을 한 거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제자들끼리 싸움이 붙고 1대1에서 이제 그룹 대 그룹으로, 그러면은 굉장히 이성적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러면 잘못 가르쳐준 율장에 능통한 비구에게 이제 허물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결론은 이 일만 가지고 따지기엔 너무 커져버린 거죠. 여기서 발전해가지고 서로 양보하지 않고 교단이 쪼개지는 상황까지 가버린 거니까, 그때는 이 물을 조금 남겨놓은 것이 범죄냐 범죄 아니냐, 이제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율장에 능통한 비구가 말했던 것은 사실과 다르다. 실제로는 잠시 망각하고 의도 없이 저질렀다 해도 이와 같은 행위는 악작의 범죄에 해당된다. 그 후 율장에 능통한 비구는 자기 제자들에게 경장에 능통한 그 비구는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를 모르더라고 말하면서 비방했다. 이를 키워요. 자기가 잘못 일러준 것도 있고, 경장에 능통한 비구는 저는 대중 앞에 드러내고 참회하겠습니다 라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필요 없다 한 다음에 자기 제자들에게 이제 비방을 했다. 의도하지 않았던 걸 수는 있겠지만 여하튼, 이에 그의 제자들은 경장에 능통한 비구의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니들 스승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알지 못했다며 비난했다. 경장에 능통한 비구의 제자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스승에게 알리자 스승은 율장에 능통한 그 비구는 그때 내게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의 말을 번복하며 죄가 된다고 하며 나를 헐뜯고 있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다. 율장에 능통한 비구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고 있다. 그 더 큰 허물 아니냐? 이에 경장에 능통한 비구의 제자들은 율장에 능통한 비구의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 스승은 거짓말쟁이다 라고 말했다. 이것이 싸움의 시작이었다. 보아하니까 앞에 이 마간디 왕비가 술 주정뱅이들을 통해서 부처님을 비방하는 소문을 내게끔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한존자는 우리 여기 더 이상 있으면은 안 되겠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일란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흥망성쇠, 세상의 흥망성쇠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부처님을 어떠한 편칭으로 험담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제 세상의 흥망성쇠에 흔들리지 않는다. 부처는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 미래에 올 부처님들, 부처는 그러하다. 흥망성쇠에, 세상의 흥망성쇠에 흔들리지 않는다. 비난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세상의 흥망성쇠에 흔들리지 않는다. 같은 뜻으로 한 말씀일란지 아니면 또 조금 다른 의미가 있을지 부처는 세상의 흥망성쇠에 지구가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뭐라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모든 거친 말 욕지거리들은 7일 안에 사라지게 되어 있다. 그런 소리 한 쟤네들은 그 인과를 치러야 한다. 이러한 사소한 일에 초조해 하지도 안달하지도 말아라. 부처님께서 보이신 모습은 이러하고 지금 경장 또 율장 스승하고 제자들은 이 사소한 일로서 받아들이지를 못했다. 이런 대비를 지금 이제 시키는 거겠죠. 일부러 사소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제 점점 소리가 커지는 중이에요. 거짓말쟁이다 그러니까 또 가가지고 저쪽 제자들한테 너희 스승은 거짓말쟁이다 라면서 싸움의 시작이 되었다. 율장에 능통한 비구는 동료 비구들의 도움을 받아 이제 세력을 키워서 경장에 능통한 비구를 고발하여 자격을 정지시켰다. 죄를 죄로 보지 못한 범계로 고발한 것이다. 주석을 잠시 보겠습니다. 그냥 출처에 대한 거고. 그러면은 고발을 계를 범했다라고 한 것이 화장실에 갔다가 물을 조금 남겨놓고 나왔다. 이걸로 고발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멍청하지는 않은 건지 그거는 자기가 괜찮다고 얘기를 한 게 있다 보니까. 그런데 괜찮다고 얘기를 율장에 능통한 비구가 했으니까 죄를 죄로 보지 못한 건데 여튼 이제 이것으로 고발을 했어요. 죄를 죄로 보지 못한 범계. 경장에 능통한 비구는 자격이 정지된 후 동료 비구들을 찾아가 말했다. 죄가 될 만한 것도 없는 일이었다. 나는 죄에 떨어진 자가 아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자가 아니다. 비록 그들은 나의 자격을 정지시켰지만 나는 무죄이다. 법률적인 효력도 없는 판결에 의해 내 자격이 정지된 것이다. 오늘날 뉴스를 봐도 똑같아요. 다를 게 없습니다. 2500년 전하고. 그러니 법과 유를 따질 때 그대들은 내 편이 되어주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경장에 능통한 비구는 자신의 동료와 지지자들을 모아 나갔다. 경장에 능통한 비구의 제자들은 스승의 자격을 정지시킨 자들을 찾아가 말했다. 벗들이여 우리 스승은 무죄요 어떤 죄에도 연루되지 않았소. 그러므로 스승은 어떤 범계와도 상관이 없어. 그는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는 절차에 의해 적법한 절차 없이 자격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격이 정지된 것이 아니요. 법률 싸움으로 넘어갔어요.
그러자 율장에 능통한 비구의 제자들이 말했다. 그것은 범계와 관련된 사건이요. 당신들의 스승은 자신의 범계를 인정해야 하오. 따라서 그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절차에 의해 자격이 정지될 만하오. 벗들이여 그의 길을 따르지 마시오. 더 이상 그를 섬기지 마시오. 그러나 상대편의 주장은 경장에 능통한 비구들에게 쇠기의 경읽기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스승이 자격을 잃은 후에도 계속 그를 섬기면서 따라다녔다. 부처님의 훈계. 얼마 후 부처님은 두 비구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그러자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다. 비구 승단이 나뉘어졌다. 비구 승단이 나뉘어졌다. 두 번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이제 꼰단야가 깨달았다. 꼰단야가 깨달았다. 뭐 이런 때라든지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감정이 많이 드러나는 부분인 거죠. 특별한 거죠. 좋은 쪽으로든 안 좋은 쪽으로든 승단이 나뉘어졌다. 그런 다음 경장에 능통한 비구의 자격을 정지시킨 비구들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교만과 허영 때문에 사소한 일을 갖고 어떤 비구의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축출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교만과 허영 때문에 율에 칼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자. 어떤 비구가 자신은 그것이 범계라고 생각하지 않고 범계를 저질렀다. 또 한편 그것이 범계인 줄 알면서 범계를 저지른 경우도 있다. 알고 하는 경우, 알고 저지르는 경우, 모르고 저지르는 경우. 비구들이여 다른 비구들이 범계를 저지른 비구에 대해 이렇게 알고 있다고 하자. 저 존자는 들은 것이 많고 경전과 율장, 객본에 능통하며 지적이고 슬기롭다. 또한 경험이 풍부하고 양심적이며 신중하고 사막을 실천하는 데 열심이다. 사람들이 존중한다. 그 범계를 저지른 비구에 관해서 첫 번째, 만일 범계를 알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비구를 축출한다면 범계를 알지 못했다고 해서 범계를 모르고 저질러 버렸다라고 해서 그 비구를 축출한다면 그리하여 우리가 그와 함께 안거를 보내지 못한다면 그러므로 해서 승단의 논쟁과 싸움이 있을 것이고 불화와 분열과 차별이 있게 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렇게 이해함으로써 범계를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비구를 자격 정지시키거나 축출하지 말아야 하니 그렇게 함으로써 분열을 막고 화합을 증진시켜야 하느니라. 비구들이여 교만과 허영 때문에 사소한 일을 갖고 어떤 비구의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축출을 고려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자. 어떤 비구가 자신은 그것이 범계라고 생각하지 않고 범계를 저질렀다. 또 한편 그것이 범계인 줄 알면서 범계를 저지른 경우가 있다. 비구들이여 다른 비구들이 범계를 저지른 비구에 대해 이렇게 알고 있다고 하자. 저 존자는 들은 것이 많고 경전과 율장, 객본에 능통하며 지적이며 슬기롭다. 또한 경험이 풍부하고 양심적이며 신중하고 사막을 실천하는 데 열심이다. 두 번째, 이게 저는 이제 편집이 잘못됐나 지금 그런 생각을 잠시 했는데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다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앞에 부분을 이제 반복을 하면서 한 구절씩만 바꿔가면서 말씀을 하세요.
바뀌는 부분이 뭐냐? 만일 첫 번째는 뭐였냐면 범계를 알지 못했다고 해서 축출한다면, 그래서 그와 함께 안거를 보내지 못한다면, 이제 그러면 논쟁과 싸움이 있을 것이고, 상가에, 수행자의 우리 공동체에 싸움이 있을 것이고, 불화와 분열과 차별이 있게 될 것이다. 안거를 함께 보내지 못한다면. 두 번째는 함께 자자 의식을 거행하지 못한다면. 세 번째는 공식 의결 절차를 함께 승단의 공식 의결 절차를 실행하지 못한다면. 네 번째, 그 비구와 함께 한 자리에 앉지 못한다면. 다섯 번째, 함께 앉아서 죽을 먹지 못한다면. 여섯 번째, 함께 식당에 앉지 못한다면. 일곱 번째, 함께 같은 지붕 아래 거주하지 못한다면. 여덟 번째, 함께 예를 올리거나 인사하거나 합장하며 경배하지 못한다면. 그 때문에 승단에 논쟁과 싸움이 있을 것이고 분열과 불화와 차별이 있게 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렇게 알므로써, 이렇게 좀 알아라. 범계를 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비구의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축출하지 말아야 하니, 그렇게 함으로써 분열을 막고 화합을 증진시켜야 하느니라. 부처님은 한 비구의 자격을 정지시킨 비구들에게 승단의 화합을 위한 가르침을 편 후 자격이 정지된 비구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설했다. 처음엔 정지시킨 율장 하는 율장에 능통한 비구와 그의 제자들에게 부처님께서 너네 그러면 안 된다. 너네가 그러는 거 뭐였죠? 허영과 교만 때문이다. 교만과 허영 때문이다. 너네가 저 비구가 계율을 어겼다고 쫓아냈다라고 지금 하는데 사실은 교만과 허영 때문에 쫓아냈다. 그 다음에는 쫓겨난 경장에 능통한 이제 그쪽 그룹에게 가서 비구들이여 범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비구가 그의 자격을 정지한 비구들에 대해 이렇게 알고 있다고 하자. 저 존자들은 들은 것이 많고 경전과 율장과 객본에 능통하며 지적이고 슬기롭다. 또한 경험이 풍부하고 양심적이며 신중하고 삼학을 실천하는 데 열심이다. 그들은 나나 다른 사람 때문에 이기적 욕구와 악의로 인해, 무지로 인해, 두려움으로 인해 잘못된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만일 그들이 내가 범계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해서 나의 자격을 정지시킨다면, 그리하여 1번부터 나의 자격을 정지시킨다면, 그래가지고 그들이 나와 함께 안거를 보내지 못한다면, 그들이 나와 함께 자자의식을 거행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나와 함께 승단의 공식 의결 절차를 실행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나와 함께 한자리에 앉지 못한다면, 그들이 나와 함께 앉아서 죽을 먹지 못한다면, 그들이 나와 함께 식당에 앉지 못한다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같은 지붕 아래 거주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나와 함께 예를 올리거나 인사하거나 합장하며 경배하지 못한다면, 그럼으로써 승단에 논쟁과 싸움이 있을 것이고 분열과 불화와 차별이 있게 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렇게 알므로써 그는 승단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도 고백할 것은 고백해야 한다. 승단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도 고백해라. 그렇게 함으로써 분열을 막고 화합을 증진시켜야 한다. 마음을 크게 써야 된다. 저들이 내가 계율을, 범계를 저질렀다고 이야기를 하면 나는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범계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내 자격을 정지시킴으로써 함께 하지 못한다면, 안거를 함께 하지 못하고
1번이에요. 1번이 안거예요, 안거. 안거를 같이 하는 거. 안거가 같이 되냐? 안거가 같이 되냐? 우리 시원함은 공부를 한 분들만 다니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이러면 안거에 대해서 앉아서 정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뭔가 납득 내지는 이해를 시킬 만한 설명을 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냥 기도처럼 생각하고 안거를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공부도 하고 오래된 인연인데 상황이 뭐 멀리 산다든지 그래서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고 함께 정지는 못하는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 이렇든 저렇든 이름이 올라가지냐 이 인연이 작지가 않다. 물론 지금 여기에 비구들처럼 같은 승원에서 늘 살면서 함께 앉아서 정진할 정도인 그런 인연은 수승한 거고 전생 인연인 거고 이제 네, 첫 번째가 안거예요. 안거가 함께 되냐, 그 다음에 자자의식이 같이 되냐, 서로 계율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점검할 수 있냐. 안거하면 마지막 날 자자하니까 승단의 공식 의결 절차 모여서 서로 또 회의가 되냐, 함께 한 자리에 앉아지냐, 죽이나 내지는 공양이 같이 되냐, 공양. 작은 인연이 아니죠. 공양. 그 다음에 거주. 한 지붕 아래 거주가 되냐. 그리고 8번째가 함께 예를 올리거나 인사하거나 합장하며 경배하는 게 되냐. 서로 인사가 되냐.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외면한다. 인사도 안 한다.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양쪽으로 다 가셔가지고 너네 그렇게 사람 쉽게 쫓아내면 안 된다. 율장에 능통한 비구와 그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경장에 능통한 입장에 가서는 그 승단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도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공심을 위해서라도 고백할 건 고백해라. 그렇게 해야 분열을 막고 화합을 증진시킨다. 부처님은 자격을 정지당한 비구의 제자들에게 승단의 화합을 위한 가르침을 편 후 그곳을 떠났다. 잠깐만요. 앞에 이제 자격을 정지시킨 비구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정지당한 입장은 자격이 없으니까 지금 여기 함께 하질 못하고 그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를 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미 지금 자리를 함께 못하는 중입니다. 정지가 당했기 때문에 경장에 능통한 비구는 율장에 능통한 비구가 처음 비난할 때 경장에 능통한 비구는 솔직하게 네가 나한테 잘못 얘기를 해준 건 둘째 치고 어쨌든 내가 계율을 범한 거니까 그러면
내가 잘못을 범했다면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었다. 우선 책부터 보겠습니다. 경장이 능통한 비구는 솔직하게 용서를 구한다고 의지를 표명했었다. 그러나 아무런 의도 없이 행했다면 실제로 범죄나 죄업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서 자신이 죄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이 그의 자격을 정지시킨 것을 두고 율장에 능통한 비구들을 꾸짖었다면 그들은 상대의 편만 들었다며 부처님을 비난했을 것이다. 안 받아들였을 것이다. 부처님 말씀을 그것은 곧 부처님에 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며 너무 치러야 되는 인과가 너무 크다. 부처님을 비난을 하면 결국 악취로 직해야 하는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한편 경장에 능통한 비구는 알면서도 그릇에 물을 남겼다. 이 말이 맞을라나요? 알면서 그릇에 물을 남겨놓고 이제 율장에 능통한 비구가 뒤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 압니까? 할 때 모르는 척 했다. 지금 이 말로 봐서는 그래요. 그럼 처음부터 정말로 모르고 한 거는 아니었다. 그것은 비록 가벼운 죄일지라도 악작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다. 그럼에도 그는 그의 제자들의 스승에 대한 집착 때문에 자격, 정지, 판정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러나 부처님이 경장에 능통한 비구를 자격 정지시킨 것을 두고 그런 근거에 입각해 율장에 능통한 비구를 인정하기로 결심했다면 분명히 계율 어긴 거고 그러면 적법하게 쫓겨난 거다. 부처님께서 그러셨으면 그 제자들은 상대 쪽 편만 들었다고 부처님을 비난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처님에 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위험에 자신들을 노출시킬 것이고 그것을 그들을 악취로 직행하게 하는 악행이 되고 말 것이다. 이처럼 부처님은 승단의 평화를 위해 상대편을 비방하지 못하게 했고 승단의 화합을 위한 법을 설했던 것이다. 화합이다. 뭐가 됐든 간에 부처님께서 취하신 이러한 모양이 화합을 위한 거다. 아니면 전쟁을 막기 위해서 허공에 날아오르셔가지고 갑자기 깜깜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목이 집중이 되었을 때 6가지 빛을 뿜으시면서 신통을 보이시고 거기에 다들 귀의하면서 전쟁을 그만뒀다. 여기서는 이제 신통은 안 보이시고 이것도 신통이라면 신통이죠. 차근차근 잘 이야기해 주는 것도 신통인데 그런데 이 말도 안 들었죠. 아니면 여튼 뒤에 바로 나올 테니까 보면 그런 후 자격정지를 받은 비구들은 승원의 교구 안에서 안거를 보내고 공식적인 갈말을 했다. 자격정지를 받은 비구들을 안 나갔어요. 자격정지를 스승 한 명만 시킨 것도 아니었나 보네요. 비구들은 승원의 교구 안에서 안거를 보내고 공식적인 갈말을 했다. 반면 그들의 스승을 축출했던 비구들은 승원의 교구 밖으로 나가 안거를 보내고 공식적인 갈말을 했다.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율장에 능통한 스승과 제자들이 쫓아냈는데 안 나가니까 이 상가는 타락했다. 이런 제스처였는지 본인들이 나가가지고 따로 안거를 하고 따로 갈말을 했다. 이 갈마가
이 공식적인 의결 절차. 어느 날 후자에 속하는 비구 하나가 부처님에게 다가와 이렇게 알렸다. 가장 수승하신 세존이시여, 자격정지를 당한 비구들은 승원의 교구 안에서 안거를 보내고 공식적인 갈말을 했으며, 그들을 축출했던 비구들은 승원의 교구 밖에서 안거를 보내고 공식적인 갈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사랑하는 비구여, 자격정지된 비구들이 안거를 보내고 승단의 공식적인 갈말을 거행하되 그 승원의 교구 안에서 내가 제정한 행위와 선언의 절차에 입각하여 그리했다면 그들의 행위는 합당하며 법률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하느니라. 가서 일러준 건데, 부처님께 가가지고 저들이 자격이 없다고 우리에게 있는 권한으로 쫓아냈는데, 저들을 그 말 안 듣고 교구 안에서 안거 보내고 갈마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들이 교구 안에서 내가 제정한 행위와 선언 절차, 잠깐만요. 이 원문이 깜마 왔어요. 이게 입각하여 그리했다면 합당하다, 유효하다. 사랑하는 비구와 마찬가지로 그 비구들의 자격을 정지시킨 너희 비구들이 안거를 보내고 승단의 갈말을 거행하되 그 승원의 교구 안에서 내가 제정한 행위와 선언의 절차에 입각하여 그리했다면 너희들의 행위도 합당하며 법률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하느니라. 너네도 교구 안에서 했으면 유효하다. 사랑하는 비구야, 어째서 그러한가? 자격이 정지된 비구와 그들의 무리는 너희들과 다른 공주 함께 거주, 너희들과 다른 공주에 속하여 너희들과 섞이지 않고 너희 또한 그들과 다른 공주에 속하여 그들과 섞이지 않기 때문이니라. 교구 안에서만 하면 된다. 너네들이 서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서로 미워 죽겠으면 늘 함께 하라고 내가 안 한다. 교구 안에서만 하고, 승원의 교구 안에서 교구의 범주를 어떻게 볼란지 좀 궁금하기는 한데, 숲도 워낙 넓고 했을 텐데, 그래서 꼭 같이 거주하고 하지 않더라도 교구 안에서만 하면 된다. 사랑하는 비구에 여기 두 가지 다른 공주가 있느니, 첫째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것이니 비구가 스스로 한 모임과는 다른 모임에 속하는 것이니라. 두 가지 다른 공주가 있다. 첫 번째는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것이다. 둘째, 자신의 범계를 알아보지 못했거나 처벌 상태에서 복권되지 못했거나 사견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해서 승원에 의해 자격이 정지된 경우이니라. 계를 어겼는데, 계를 어겨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참회를 하고 참회를 마치면 복권이 되고, 그래서 구분이 된다.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서 범계를 알아보지 못했거나 이렇다는 얘기는 자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머지 대중들은 쟤는 범계를 저질렀다라는 거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서 뭔가 좀 따로 지내는 그러한 모양. 그 다음에 참회를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함께 지내지 못하는 상황. 사견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그렇다는 건 아마도 참회를 받고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승단에 의해 자격이 정지된 경우이다. 승단에 의해서 자격이 정지된 경우다. 이 두 가지 경우는 다른 모임에 속할 만한 근거가 되느니 함께 살지 않아도 괜찮다. 두 가지 같은 공주, 사랑하는 비구야, 여기 두 가지 같은 공주가 있느니라. 첫째,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것이니 비구가 스스로 같은 모임에 속하는 것이니라. 둘째, 온 승가가
자격 정지된 비구에 대해 정지를 풀고 복권시킨 경우이니라. 이와 같이 부처님은 다른 공주, 같은 공주, 즉 각자의 모임을 따로 갖는 경우, 함께 갖는 경우에 대해 설명했다. 비구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중 하나는 유죄인 비구를 자격 정지시키는 법다운 비구들이며, 또 하나는 범계의 죄로 인해 자격 정지된 법답지 못한 비구들이다. 자격 정지되었다. 이제 그 비구 살동망 빠라지가로 인해서 쫓겨난 것은 아닌데 참회 중이라든지, 그래서 비구는 비구인데 법답지 못한 비구다. 그러므로 비구는 반드시 두 집단 중 한 집단 속에 공주해야 할 때 그들의 의견을 잘 살펴봐야 한다. 그리하여 자격 정지된 비구들은 법답지 못한 비구들이고, 그들을 자격 정지시킨 비구들은 법다운 비구들이니 전자와는 다른 공주를 해야 하고 마땅히 후자와 같은 공주를 해야 한다. 비구는 반드시 두 집단 중 한 집단 속에 공주해야 할 때 그들의 견해를 잘 살펴봐야 한다. 법다운 비구냐, 법답지 못한 비구냐, 이런 걸 잘 살펴야 된다. 저도 이제 처음 접하는, 참회를 하고 이제 범계를 저질러서 참회를 받고 그래서 따로 지내고 이런 정도로만 는 이제 뭐 들어봤는데, 지금 또 여기에 대해서 세세한 규정을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 놓으신 것을 보는 중입니다. 그러면 제 승단이 쪼개지지 않게끔 어쨌든지 간에 화합을 시키게끔 하기 위해서 화합을 부처님 말씀 잘 들어가지고 한번 꼴떡 삼키고 어쨌든 같이 사라지면 이런 공주, 저런 공주, 말씀하실 필요도 없으셨을 텐데, 근데 인연이 죽어도 같이 못 살겠다. 이제 뭐 이런 상황이고, 또 대중생활이 인연이 다 다르니까 업식이, 그러면 이제 이게 제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죠. 우리도 다문화 사회다. 같은 인종이고 할 때도 늘 생각이 맞지 않아서 찌직볶고 하는데, 모양이 달라지면 생긴 게 달라지고, 생긴 게 다르다는 건 이미 그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이제 그러한 가운데에서 대중생활인데, 늘 대중생활인데, 대중생활은 힘드니까 업식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게, 우리의 몸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하는 거고, 우리 인간은 축생하고 천상에 한 발씩 걸치고 있는 건데, 천상이라 그래도 마찬가지일 테고, 축생의 업식으로 점점 기울면 대중생활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고, 책은 여기까지 보고, 복은 또 별개다. 멍멍이도 벽집을 잘 모셔가지고 33천에서 나가지고 잘 살았다. 그래도 한국은 그간에 이제 군대라는, 의도는 전혀 그런 것하고는 별개 얘기는 했겠지만,
비슷한 나이대라는 공통점 하나만 가지고 각자 서로 전혀 다른 업식을 갖고 있는, 쓰고 살던 청년들을 한 공간에 모아놓고 무조건 1년이든 2년이든 살아라, 이러니까 수행의 관점에서는 본인이 이제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크게 이익을 볼 수도 있는 건데 아니면 이제 괴로움만 시크 겪을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함께 안거가 되냐, 함께 안거가 되고 한자리에 앉아지고 함께 공양이 되고 함께 거주는 아니다 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 인사가 되냐, 최소한 서로 이제 매너 있게 겉으로나마 서로 존중하는 그러한 모양을 쓸 수 있냐. 안 맞으면은 서로 시간대를 바꿔가면서 온다든지, 그래도 와지는 것만 해도 작은 인연은 아니기는 하다만 이렇게 이 뉘앙스로 봤을 때는 그러면은 함께 안거가 되냐, 이게 가장 그러면은 가장 깊은 건데, 그 인연이 이제 우리 안거 함께 하는 대중들께서 그러면은 이미 대중생활에 있어서는 이미 충분히 그만큼 수행을 많이 해오신 거죠. 잘 봤습니다. 그러면 쉬었다가 또 정진하겠습니다.